자, 이번 시간에는 GUI 프로그램에서의 뷰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GUI 프로그램에서 보이는 것들은 모두 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이게 뭡니까? 이게 메뉴죠. 이걸 우리가 메뉴. 근데 메뉴는 이게 메뉴예요. 여기 전체가 메뉴고 이게 메뉴 아이템입니다. 이 메뉴 하나하나는. 그 다음에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부르는가 하면 아이콘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메뉴에 있는 어떤 항목이 선택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걸 탭이라고 그러고 이게 하나의 뷰예요. 그죠? 이게 글자가 나오니까 이게 이제 텍스트 뷰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도 뭡니까? 요게 트리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트리 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뷰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GUI는 뷰로 구성되는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전체 프로그램의 외부 전체로 둘러싸고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프레임워크이라고 그래요. 프레임 윈도우 뭐 이렇게 이름은 맥이나 아니면 윈도우즈나 안드로이드나 다 이름 조금 다 다르게 붙이는데 프레임워크이 아니라 메인 프레임이라고 불러요. 메인 프레임. 그리고 여기 지금 메뉴가 이렇게 붙어 있죠. 메뉴. 그 다음에 이 안에 메뉴 아이템이 있죠. 메뉴 아이템. 그 다음에 아이콘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근데 아이콘들을 쭉 붙여놓은 거 이걸 뭐 툴바라고 불러요. 툴바 밑에 아이콘들이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뷰들이 있죠. 두 개의 뷰 밑에 또 어떤 있는가 하면 요 트리에 있는 트리 항목이 있죠. 요 아이템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게 계층적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계층적 구조라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트리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건데 먼저 메인 프레임 제일 바깥에 있는 윈도우가 메인 프레임이죠. 메인 프레임의 자식으로 메뉴가 있죠. 메뉴. 그 다음에 툴바 같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걸 이제 텍스트 뷰라고 하고 요게 트리 뷰라고 한다면 그 자식 밑에 또 트리 뷰와 메인 프레임 밑에 텍스트 뷰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메뉴 밑에는 또 뭐가 있는가 하면 메뉴 아이템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죠? 메뉴 아이템들이 여러 개가 있고 툴바 밑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아이콘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제 아이콘도 있고 버튼도 있고 뭐 그렇죠. 버튼 같은 것들이 이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계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적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뭔가 하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뷰다는 거예요. 뷰. 이런 것들이 다 뷰입니다. 그러면 뷰들 간에는 관계가 있는데 이 툴바의 입장에서는 이 메인 프레임이 페어런트 뷰예요. 부모 뷰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 툴바 입장에서 이 아이콘이나 버튼 같은 것들은 뭔가 하면 뭐예요? child view다는 거. children이죠. 자식들이라는 거. 자식 윈도우 혹은 자식 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메인 프레임은 툴바 입장에서 이 메인 프레임은 부모 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GUI는 우리가 다른 말로 또 여기에 나오는 이런 메뉴나 버튼 같은 것들은 버튼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버튼이 이렇게 있으면 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이 버튼이 쑥 들어갔다가 이렇게 튀어나오죠. 그러면서 어떤 동작을 하죠. GUI 동작을 하고 또 뭘 하는가 하면 어떤 코드를 실행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런 버튼 것들이 독립적으로 어떤 존재하는 객체라고 한다는 거죠. GUI 객체예요. GUI 객체인데 이런 걸 우리가 컨트롤이라고 불러요. 컨트롤. 컨트롤은 GUI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코드, 동작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윈도우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어떤 버튼을 딱 눌렀어요. 버튼을 딱 누르면
이 버튼을 누르는 것을 우리가 뭐라 부르는가 하면 이벤트라고 불러요. 이벤트. 버튼을 마우스로 클릭하죠. 마우스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GUI 프로그램은 이벤트 중심 동작을 하죠. 우리가 여러분 자바를 배울 때 자바는 메인 함수에서 코드가 쭉 실행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벤트 중심의 동작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버튼이나 메뉴나 혹은 마우스에서 뭔가 클릭하면 그때서야 어떤 동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미리 정해져 있는 동작이 실행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그런 GUI 프로그램과 같은 것을 우리가 이벤트 중심의 동작을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그럴 때 이 이벤트가 이 처리 이제 클릭하면 어떤 코드가 실행이 돼야 되는데 이 코드가 실행이 될 코드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보통 이벤트가 어떻게 전달되는가 하면 이 이벤트를 부모에게 본인이 처리가 안 되면 부모에게 위임하도록 돼 있어요. 또 부모가 또 처리가 안 되면 그 부모에게 위임하도록 돼 있죠. 아까 트리 구조가 있었죠. 메인 프레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밑에 툴바가 있었고 그 밑에 버튼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버튼을 클릭하면 그 버튼을 클릭하는 이벤트를 이 버튼이 처리할 수 있으면 오케이. 만약에 처리하지 못하면 그 메시지를 누구한테 보내는가 하면 툴바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 툴바가 처리할 수 있으면 오케이. 또 못하면 그 메시지를 메인 프레임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벤트 처리가 되도록 모든 GUI 프로그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코드가 되어 있는가를 이제 알아보면 GUI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지금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에 보면 메인 함수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자바에서 코드를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메인 함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게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안드로이드에서의 메인은 미리 작성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라이브러리에. 그러니까, 라이브러리에 미리 작성되어 있는 메인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메인 함수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 메인 함수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메인 함수는 이제 이벤트 처리하는 코드를 그 동작을 잘 봐야 되는데, 시스템 내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여기에 message queue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버튼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죠. 이렇게. 마우스 클릭을 하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이벤트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마우스를 눌렀다라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운영체제가 안드로이드죠. 안드로이드는 리눅스 운영체제를 사용하는데 하여튼 이 운영체제가 이걸 이벤트를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해서 뭘 만드는가 하면 메시지라는 걸 만들어요. 이 메시지는 사실은 알고 보면 정수 값이에요. 이걸 해석해서 메시지를 생성을 합니다. 이 메시지를 어디에 넣는가 하면 큐에다 넣어요. 이 메시지 큐. 큐가 뭐죠? 선입, 선출하는 거죠.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처리하는 게 큐예요. 그래서 운영체제가 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클릭하는 이벤트를 생성하면 그 이벤트를 해석을 해서 메시지를 만드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마우스를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 여기 메뉴가 이렇게 있어요. 메뉴에서 마우스를 클릭할 수도 있고 버튼에서 마우스를 클릭할 수도 있고 혹은 화면에 텍스트를 입력하는 데서 마우스 클릭할 수도 있죠. 그러면 각각의 어떤 어느 뷰 오브젝트 위에서 마우스가 클릭되었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메뉴를 클릭하면 메뉴가 선택되었다라는 의미가 되고 버튼을 클릭하면 버튼이 눌려졌다라는 게 해석이 되고 그렇게 해석되고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하는 창에서 버튼을 클릭하면 지금부터 입력은 이 창으로 바뀌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그 해석을 해서 운영체제가 이벤트를 해석해서 그 해석에 따라 자 이게 버튼이 선택되었어요. 혹은 메뉴가 선택되었어요. 라는 메시지를 만들어서 그 메시지를 메시지 큐에 넣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러면
메인 함수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룹으로 되어 있어요. 무한 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while 해서 true 이렇게 무한 룹이 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메시지 큐에서 그 메시지 큐에서 꺼내요. 하나를 꺼냅니다. 보통 꺼내는 걸 큐에서 꺼내는 걸 큐 이것도 메시지 큐라고 할까요? 시스템에 있는 메시지 큐에서 DQ를 합니다. 그러면 메시지가 얻어지겠죠. 이걸 처리해요. 메시지를 프로세스합니다. 수도 코드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이걸 무한히 반복하는 것이 메인 함수예요. 그러니까 메인 함수를 미리 작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무한 룹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Q에 메시지 Q가 있다는 거죠. Q가 여러분이 운영체제가 뭘 하는가 하면 이 메시지 Q에다가 메시지를 넣어주는데 이 메시지는 어떻게 발생해요? 여러분이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혹은 키보드를 누르거나 그죠? 버튼을 클릭하거나 누르거나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혹은 화면을 터치하거나 뭐 이런 이벤트가 이런 동작을 하죠. 이걸 이벤트라고 부른다 그랬죠. 이런 이벤트를 유저가 만들면 운영체제가 이 이벤트를 어떻게 한다? 이 이벤트를 해석한다는 거예요. 해석해서 이걸 메시지로 만든 다음에 메시지 큐에다가 인큐 한다는 거예요. 큐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러면 메시지가 이렇게 막 들어오겠죠. 그럼 이런 메인 함수에서 이걸 메인 룹이라고 불러요. 메인 룹에서는 메시지를 꺼내서 그 메시지를 처리하는 적당한 코드를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걸 무한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벤트는 미리 정해져 있는 시간에 어떤 순서에 따라 발생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서 메뉴를 선택하고 버튼을 누르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 원하는 임의의 시점에 그 행위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메시지가 만들어져서 큐에 들어가면 메인 함수는 해당하는 코드를 이렇게 실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GUI 프로그램의 동작 원리다. 이거는 맥킨토시나 윈도우즈나 리눅스나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나 다 모든 GUI 프로그램은 다 이렇게 코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으로 돌아와서 이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어 있겠어요? 여기 있는 바깥에 있는 전체를 나타내는 뷰가 있겠죠. 지금 요 제목을 빼고 요 안만 우리가 이제 코드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요 안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죠. 이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오브젝트가 있고 그 안에 헬로 월드라는 오브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 바깥에 있는 게 레이아웃이라는 뷰예요. 이 레이아웃이 종류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constraint layout이라는 그 뷰가 이 제일 바깥에 있는 뷰인데 이것의 자식으로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텍스트 뷰가 이렇게 두 개의 뷰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가 MVC 모델을 따른다 그랬죠. 뷰와 그 다음에 모델, 컨트롤을 분리시킨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뷰가 어떻게 생겼다라는 이 뷰에 대한 코드가 여러분 코드 안에 알고리즘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이렇게 리소스로 따로 작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뷰가 이렇게 계층 구조로 이게 이제 단순하니까 바깥에 있는 전체를 나타내는 제일 부모 객체, 뷰 객체가 있고 그 부모 객체의 자식으로 텍스트 뷰가 하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래요. 그래서 이 레이아웃 파일을 다시 한번 살펴보죠. 이렇게 뷰가 계층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계층 구조로 만약에 코드를 작성한다면 이렇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렇게 작성하지 않고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가 하면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뷰를 작성할 때 여기에 지금 onCreate 액티비티 클래스에 onCreate가 처음 불린다 그랬죠. 이때 onCreate에서 뷰를
생성한다. 그 말은 요 뷰를 생성한다는 의미는 화면을 만든다. 이런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지금 요 앞에까지는 요거는 그냥 여기까지는 어떤 뭔가 설정하는 지금 부모의 어떤 위치에 붙일까 이런 설정하는 것이고 요렇게 하면 여기 있는 relative layout 있죠. new 했어요. 그죠? new에서 relative layout 요 RL이라는 건 이 전체를 바꿉니다. 이 예에서는 이제 constraint layout을 쓰지 않고 relative layout을 썼는데 자, 이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my text view라는 게 있죠. text view에 set text hello world라고 있죠. 요거는 요 객체를 가리켜요. 요 객체.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rl add view 했죠. 그 말은 요 relative layout, 요 relative layout의 자식으로 요 텍스트 뷰를 붙여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것의 자식으로 이렇게 연결하라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add content view라는 것은 지금 요거 있죠. 요 relative layout 제일 부모 뷰죠, 그죠? 제일 부모 뷰 그러니까 루트 뷰죠. 루트 뷰입니다. 이 루트 뷰를 인자로 넣어서 add content view 하면 이 그림 그리는 오브젝트들이 메모리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요 함수를 부르는 순간 화면에 그려줍니다. 그 뷰를 생성한 요 값을 가지고 결과를 바탕으로 add content view 하는 순간 화면에 딱 붙여줘요.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이런 화면에 이런 걸 그리려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만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복잡하잖아요. 이 모양을 어떻게 붙이고 얼마나 복잡한 여러분의 프로그램 짜면 얼마나 복잡한 화면을 구성합니까? 그걸 일일이 코드로 짜기에는 너무나 성가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택하는가 하면 안드로이드에서는 이런 방법을 택한다는 거예요. 지금 set content view에서 루트 뷰를 이제 여기 있는 액티비티에 이렇게 탁 갖다 붙일 텐데 요 안에 어떻게 꾸밀까를 요 XML 파일, 리소스에 있는 요 XML 파일로 만들어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요 XML 파일 한번 보겠어요. 이미 봤지만 다시 보겠습니다. 의미를.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게 XML 파일이 트리 구조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 A 밑에 B가 있고 그 다음에 B가 끝나고 C가 있고 C가 끝나고 D가 있는데 E가 있고 E가 끝나고 D가 끝나고 A가 끝나요.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봐요. 자, 구조가 어떤가 하면 A 태그가 이걸 전체를 둘러싸고 있죠. 그 다음에 B 태그는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그죠? C 태그도 여기서 여기까지죠. D 태그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D 태그예요. 그 다음에 E 태그는 요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A 밑에 뭐가 있는가 하면 B, C, D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D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E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태그로 만들어진 랭귀지는 사실은 알고 보면 뭐예요? 이게 트리라 그랬죠. 트리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리 구조라는 것은 부모 자식 관계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뷰가 부모 자식 뷰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뷰를 나타내는 자료 구조하고 이건 뭡니까? XML이죠. XML의 구조하고 구조가 tree라는 것으로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뷰를 나타내는 모양으로 우리가 코드와 뷰를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XML로 그것을 나타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안드로이드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결정했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여기 이제 이 예를 봅시다. 이 예는 첫 번째 뷰는 요거예요. constraint layout이라는 뷰를 만들었어요. constraint layout이라고 만들었는데 텍스트 뷰가 요 엘리먼트에 요게 끝이죠. 요게 시작이고 요게 끝이에요. 요 엘리먼트에 포함이 돼 있죠. 그러니까 텍스트 뷰는 뭐예요?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에 나타나는 이 구조가 바로 이 구조다는 거예요. 이 텍스트 뷰가, 여기 있는 텍스트 뷰가 전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의 자식으로 들어가 있는 구조다는 거예요. 일치하죠. 그래서 앞에 있는 메인 액티비티에서 이렇게 적어주면, 메인 액티비티에서 이렇게 적어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XML 파일을 가지고 안드로이드에서는 요 set content view 안에서 하는 일이죠. 이걸 객체를 생성을 해요. 뷰 객체를 생성합니다. XML을 보고 XML에 정의되어 있는 형태와 같이 뷰 객체들을 생성을 하고, 이 생성을 하면 이건 트리 구조로 만들어서 생성을 하는 거죠. 생성 후 어떻게 합니까? 화면에 보이게 액티비티 객체에 붙여준다. 이렇게 동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XML에 정의되어 있는 형태로 뭡니까? 뷰 객체를 생성하죠. XML에 기술되어 있는 형태로 뷰 객체를 생성하는 이 행위를 우리가 뭐라 부르는가 하면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러요. 인플레이션. 이걸 갖다가 풀어서 확장해서 팍 펼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그래서 인플레이션 과정을 거쳐서 XML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자바 객체들을 생성한다는 거예요. 요거 뷰 객체라는 건 뭐예요? 자바 객체죠. 자바 객체인데 타입이 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바 객체를 쫙 만들어 가지고 그런 과정을, 자바 객체를 만드는 과정을 인플레이션 하는데, 다시 얘기하면 인자로 받은 이 XML 파일을 인플레이션해서 화면에 보이게 액티비티 객체에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set content view가 하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디자인하기도 쉽고, 이 첫 번째 XML로 했다는 얘기는 모델하고 뷰를 뭐합니까? 분리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분리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액티비티 메인 이렇게 하면 지금 이 코드가 이제 보이잖아요. 근데 코드가 보이는데 이 디자인을 누르면 화면에 이렇게 보인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버튼이 있다. 그러면 버튼을 가져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붙이면 화면에 버튼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것을 꾸미는 것을 쉽게 이렇게 갖다 주고 이렇게 꾸밀 수 있어요. 꾸미면 이것을 XML로 보면 XML로 이렇게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그걸 둘 다 동시에 보려면 코드와 그 다음에 요 GUI 도구와 같이 볼 수 있어요. 화면 디자인. 그러니까 화면 디자인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림으로 화면 디자인을 한다는 거죠. 요거는 코드, XML 코드로 화면 디자인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가 같은 거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서 고쳐도 되고 여기서 고쳐도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게 선호됩니까? 이걸 가지고 고치는 게 선호가 되겠죠.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디자인을 눌러가지고 그림으로 이렇게 화면을 디자인을 하는데 아주 미세한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코드로 써야 되는 경우도 간혹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를 겸해 가지고 여러분 애플리케이션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여러 가지들을 이제 프로그램 작성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